변호사님, 네. 요즘에 또 인테리어 분쟁이 많습니다. 네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이유는 뭐 양쪽 다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소송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에서 알아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쟁점이라는 걸 알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인테리어 소송 관련 내용을 꽤나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인테리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합의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최초 합의는 통상 있는데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추가 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계약하는데 계약서 안 쓰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세한 업체들은 견적서만 가지고 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최초 계약서는 대부분 있는 것 같고요. 공사를 하다가 이거 좀 바꿔달라든지 뭐 다른 거 더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하나 계약서를 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공사는 대부분 증거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 공사도 전체적인 큰 공사는 계약서를 쓰는데 네. 사소한 것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가 공사는 과연 양쪽이 어디까지 합의했느냐, 그리고 합의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합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계약서인데 일반적으로 추가 공사는 계약서가 없다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부터 구두로 진행된다는 게 문제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추가 공사도 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하면 더 좋은데 이제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뭐 문자나 카톡으로 근거를 다 남겨놨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데 핵심은 이제 법률상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합의인데요. 합의라는 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청약은 보통 공사업체가 하고 승낙은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하거든요. 네. 공사업체가 이거 더 좋은 걸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게 청약이고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승낙이에요. 근데 이 청약이 아니라 승낙. 내가 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승낙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률상 승낙으로 해석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는 몰라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증거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그거고요. 네. 이 증거가 얼마나 잘 확보돼 있냐에 따라 소송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에서 또 인테리어 소송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은 이제 법원이 선임한 또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감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테리어 소송에서 하는 감정은 대부분 다 공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추가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대금에 관한 감정인데 감정을 신청하면 그 감정인이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네. 이 감정 보고서를 판사가 그대로 믿어줄 때도 있고 일부만 반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감정을 하면 소송적으로 뭐 상당히 유리해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판사는 그 소송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자체는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판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절차를 막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내 비용으로 내가 감정했다고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감정을 인정해줬다고 해서 승소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건 이제 판사가 그냥 절차를 허용해줬을 뿐이지 네. 실제 감정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요걸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감정을 이제 소송할 때 네.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판단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감정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증거만으로 승소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만약에 감정을 하지 않아도 증거가 탄탄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감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법원에서 권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고든 피고든 간에. 근데 내가 감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공사비에 대한 증거가 없다 라고 하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감정 비용이 보통 뭐 작게 나올 때도 있는데 면적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몇 천만 원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감정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지 말지를 반드시 변호사랑 상의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게 감정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정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소송에서 또 중요한 게 조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중에 조정은 왜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소송하고 다르게 인테리어 공사 소송은 금액을 숫자로 표현해야만 판결이 나오는데 판사가 법률 전문가일 뿐이지 네. 공사 실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판사도 사실은 공사비를 얼마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정으로 하면 판사가 이런
판결문 작성 업무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으로 많이 회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으로 끝내는 게 나을지 아닐지는 이제 변호사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송 전략을 짤 때 이제 뭐 조정으로 끝낼지 아니면 판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지 결정하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편이신가요? 그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얼마 정도 유리하냐. 만약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하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게 좋고 조금 애매하다거나 불리하다 하면은 최대한 조정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게 좋은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변호사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 판단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의뢰인들이 직접 할 수는 절대 없어요. 변호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테리어 소송에서 알아봐야 할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총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송에서 꼭 알아야 되는 3가지가 첫 번째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냐 없냐. 합의가 있다면 합의는 청약과 승낙인데 승낙이 중요하다. 그 승낙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면은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소송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고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인데 자기가 소송 증거상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까지 가는 게 좋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조정으로 하는 게 현명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결까지 갔다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니까 그걸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시간 비용 절약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판단도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고 진행하는 게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